손흥민이 어색해, 호평 속출, 토트넘 홈 유니폼 정격 공개. 평가는, 글쎄. 토트넘 호스퍼가 다음 시즌 착용할 새로운 홈 유니폼을 공개했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가장 선두에 나섰다. 토트넘은 4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토트넘 홈 유니폼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와 함께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있다. 토트넘은 이 유니폼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원하고 가벼우며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원단인 DRI 피트 ADV로 제작됐다. 손흥민 외에도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세브스키, 이브 비수마가 새로운 유니폼 모델로 발탁됐다. 골키퍼인 굴리엘모 비카리오도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촬영을 진행했다. 팬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몇몇 팬은 심플하고 좋다 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다른 팬들은 이번 유니폼은 좋지 않다, 이상해 보인다 는 등의 좋지 않다는 의견도 줄을 이루고 있다. 토트넘의 다음 시즌 유니폼은 이번 시즌과 큰 변화가 있다. 이번 시즌 홈 유니폼은 남색이 소매 쪽에만 일부 들어가 있으나 다음 시즌 유니폼에는 남색의 비중이 높아졌다. 또 다른 차이는 소매에 스폰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시즌 홈 유니폼에는 왼쪽 소매에 스폰서가 있지만 다음 시즌 유니폼의 소매에는 스폰서가 없다. 토트넘은 2024에서 25시즌 모든 유니폼은 스폰서의 로고 없이 판매된다 며 차이를 소개했다. 다음 시즌 홈 유니폼은 흰색 기본 바탕에 소매와 허리 라인, 목 라인을 모두 남색으로 했다. 소매 끝에는 흰색과 남색 줄무늬 디자인이 이번 시즌과 다르다. 다음 시즌 홈 유니폼은 2020에서 21시즌 홈 유니폼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팔과 목 라인, 허리 라인에 남색을 배치했다. 다음 시즌은 남색이 더 많이 들어가 차별화가 됐다. 2020에서 21시즌 이후 토트넘의 홈 유니폼은 흰색이 줄을 이뤘다. 기존에도 흰색 바탕이었으나 이번 시즌까지 3시즌 연속 흰색을 기본으로 해서 형광색과 남색을 포인트로 일부만 넣는 유니폼이었다. 다음 시즌 홈 유니폼은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토트넘 홈 유니폼은 남성용, 여성용, 어린이용, 유아용으로 나뉘어 따로 판매되고 있다. 선수들이 입는 어센틱 유니폼은 125유로, 약 18만 7천원, 이고 팬들이 입는 레프리카는 85유로, 약 12만 7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토트넘은 이 유니폼은 7월 17일 수요일 하츠와의 클럽 프리지슨 경기에서 처음으로 착용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선수들이 착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 유니폼과 서드 유니폼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나 곧 출시될 예정이다. 토트넘은 원정 유니폼과 서드 유니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적절한 시기에 전달될 예정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2.5년 만에 손흥민 파트너로 토트넘 복귀 금물살 300억에 재영입 가능하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4일 한국 시간 선수단 개편을 노리고 있는 토트넘은 바이아웃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마커스 에드워즈 25 스포르팅을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24분의 23시즌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8경기에서 20승 6무 12패로 승점 66점을 획득하며 5위를 기록했다. 경기력이 100%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공격력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손흥민이 17골 10도움을 올린 반면 히샬리송, 티모 베르너와 같은 다른 공격수의 활약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새로운 공격수 영입이 토트넘의 숙제로 떠올랐다. 다음 시즌 상위권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정상급 공격 자원의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토트넘의 시선은 에드워즈를 향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지난 1월에 이어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에드워즈의 영입을 시도할 준비를 마쳤다. 에드워즈는 한때 토트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유망주다. 토트넘 유소년팀 출신으로 착실하게 연령별 팀을 거치며 토트넘의 미래를 이끌 윙어로 평가받았다.
1군 데뷔의 꿈을 이루기도 했다. 에드워즈는 지난 2016년 질링언과의 풋볼리그컵에서 교체 출전으로 15분을 소화하며 1군 승격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실제로 1군 정식 승격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당시 토트넘 1군에는 에드워즈가 뛸 자리는 없었다. 에드워즈는 노리치 시티, 엑셀시오르 임대를 거쳐 지난 2019년 기마랑이스로 완전 이적했다. 에드워즈의 성장세가 꺾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난 21분의 20시즌 기마랑이스에서 36경기 3골 3도움을 올린 활약을 인정받아 2022년 명문 스포르팅 입성에 성공했다. 스포르팅 입성과 함께 잠재력이 폭발했다. 지난 시즌에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51경기 12골 14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치며 리그 정상급 윙어로 급부상했다. 활약은 24분의 23시즌까지 이어졌다. 에드워즈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44경기 6골 9도움을 올렸다. 스포르팅의 핵심 공격수로 분류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올여름 토트넘 복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있다. 팀토크는 에드워즈는 5,200만 파운드, 약 915억 원, 위 바이아웃 조항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올여름에는 1,700만 파운드, 약 300억 원, 위 제한이라면 그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3. 음바페 영입. 1원도 주고 싶지 않았다. 레알이 이겼다. 이정료 2,300억 오른쪽 화살표 영원. PSG 완패. 레알 마드리드는 4일 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음바페와 5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레알 마드리드는 성명서에서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골, 44골을 기록하는 등 6차례나 득점왕을 차지한 음바페를 영입해 팀 스쿼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음바페와 파리 생제르맹의 계약 기간은 이달 30일까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이적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최종 확정된다. 이에 앞서 다음 주 레알 마드리드가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음바페 입단식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BBC는 전했다. 음바페와 레알 마드리드는 윈윈 계약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를 자유 이적으로 영입하면서 이적료를 투자하지 않았다. 대신 이 돈이 고스란히 음바페에게 향했다.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매 시즌 1,500만 유로, 약 224억 원을 받고 계약금으로만 1억 5천만 유로, 약 2,242억 원을 챙긴다. 이번 계약으로 음바페가 벌어들이는 돈은 2억 2,500만 유로, 약 3,362억 원에 달한다. 음바페는 여기에 더해 레알 마드리드가 그의 초상권을 활용해 얻는 수입의 일정 부분도 가져간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음바페는 2022년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한 이후 레알 마드리드의 신경을 다시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올여름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포함해 어떠한 곳도 고려하지 않았다. 고 자유계약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는 걸 일찌감치 결정했음을 알렸다. 또한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파리 생제르맹에 적은 금액도 주기 싫어했다. 기다림 끝에 FA로 음바페를 영입하게 됐다. 라고 전했다. 음바페와 레알 마드리드는 오랫동안 연결돼 왔으며 지난 여름이 절정이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만료되는 음바페는 구단이 제시한 2025년까지 계약 연장 옵션 발동을 거부하면서 구단과 갈등 관계에 놓였다. 음바페가 계약 만료 후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레알 마드리드로 FA 이적을 희망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레알 마드리드의 오랜 관심 속에 음바페를 지켜왔던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가 계약 연장을 거절하자 이적료 없이 보낼 수 없다며 이번 이적 시장에서 방출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은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 음바페가 남고 싶다면 새로운 계약에 사인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음바페가 잔류하기를 원한다. 세계 최고의 선수를 공짜로 떠나보낼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음바페가 FA 이적과 잔류 시 받을 수 있는 잔류 보너스 등을 이유로 이적을 거부하자 파리 생제르맹은 내쫓기 위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음바페를 아시아 투어에서 제외한 것을 시작으로 투어 포스터는 물론이고 홈페이지에서도 음바페의 사진을 삭제했으며 무엇보다 1군 훈련 제외라는 강수를 뒀다. 로리앙과 개막전 소집 명단에서 제외된 음바페는 이적생 오스만 덴벨레와 함께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봤다. 그러나 음바페는 사우디아라비아 구단 알힐랄의 거액 제안을 거절하는 등 완강하게 버텼다. 이적시장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음바페를 자유계약으로 잃을 수 있다는 파리 생제르맹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를 향한 태도를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음바페는 1군 개막전을 관중석에서 지켜봤고 이후 1군 훈련에 돌아왔다. 이어 2라운드 툴루즈와 경기에서 이강인과 교체되어 이번 시즌 첫 공식적을 치른 뒤 랑스와 경기에 선발 출전해 2골을 터뜨려 3에서 1승리와 함께 팀 첫 승을 이끌었다.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음바페 영입을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희망해왔던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등장했다. 디에슬레틱이 지난해 12월 30일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에게 이적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고 싶다면 내년 1월 이적 시장 중순 이전에 답변을 줘야 한다. 고 보도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설이 다시 불거졌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하자면 음바페가 1월에 확답을 주지 않을 경우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강력한 제한은 없을 거란 분위기다. 레알 마드리드는 계약 만료 6개월 남은 선수에게 적용되는 보스말롤 사전 접촉 협상 가능을 활용해 음바페 영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고 뜻을 이루게 됐다. 레알 마드리드와 음바페의 인연은 오래전 시작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11살이었던 음바페를 유스팀에 초청했고 함께 훈련했다. 프랑스 출신 축구기자 율리안 로랭스는 그때도 뛰어났고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계약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년 전에도 음바페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음바페에게 무려 1억 6천만 유로 이적료를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를 원한다는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받아들인다면 이적이 성사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돌았으나 파리 생제르맹이 거절했다. 결국 이 거절은 자유이적으로 이어졌다.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달게 될 등번호도 눈길을 끈다.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7번을 달았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을 앞두고 7번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배정했다. 비니시우스의 기량과 스타성도 음바페에 비견할 정도라 7번을 굳이 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등번호는 10번이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에게 10번을 줄 것을 제안했다. 지금은 루카 모드리치의 번호지만 올 시즌이 끝나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시간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 음바페가 이어받을 게 유력하다고 전망했다.